오늘 시장에서는 어떤 이슈가 눈길을 끌었을까요? 야인스톡 오늘의 이슈 공개합니다. 오늘의 이슈입니다. 코스피 2617포인트 마감, 역대 최고치 또 경신입니다. 코스피 2600시대가 열렸습니다. 어제 2600선을 사상 처음으로 넘은 데 이어서 오늘은 장중 최고점까지 갈아치우며 5거래의 연속 상승 랠리를 이어가고 있는데요. 코로나 쇼크로 지난 3월 1400선까지 추락했던 코스피가 8개월 만에 사상 최고 기록을 넘기면서 증시 상승세가 당분간 이어질 것이란 전망에도 힘이 실리고 있습니다. 최근 국내 증시를 이끈 1등 공신은 외국인입니다. 외국인은 이달 들어서 오늘까지 7조 원 넘게 순매수했는데 원달러 환율이 가파른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는 만큼 앞으로 외국인의 사자 추세는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증권가에서는 내년부터 본격적인 경기 반등 신호가 증시 추가 상승을 뒷받침할 것이라면서 내년에는 코스피가 3,000선을 웃돌 것으로 전망하고 있고요. 시장 상승을 주도할 업종으로는 반도체와 배터리, 자동차 업종을 꼽았습니다. 네, 코스피가 어제 오늘 계속해서 2600선을 넘겨가면서 연고점을 높여가고 있습니다. 시장에 대한 이야기 해볼 거고요. 화요일입니다. 화요일에 가장 핫한 두 남자 함께하죠. 문서진 전문가님, 신기수 전문가님 인사할게요. 두 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자, 계속해서 핫한 시장, 또 핫한 주제를 가지고 또 오늘도 1시간 동안 이야기를 나눠볼 거고요. 또 화요일에만 기다리고 있는 바로 그 코너죠. 수익의 진수도 잠시 후에 기다리고 있습니다. 또 그동안 또 강세장이다 보니까 또 그 안에서도 굉장히 수익을 많이 낸 종목들, 두 분께서 추천해 주신 종목들 중에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한 리뷰와 함께 오늘 추천해 주신 종목들까지 끝까지 눈 귀 기울여 들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야인스톡 출발해 볼까요? 성공투자님이 불기둥 보라맹커님 안녕하세요 하셨네요. 맞습니다. 불기둥. 최근에 우리 시장의 분위기를 반영하는 의상이었습니다. 입술도 좀 빨갛게 바르고 왔고요. 계속해서 이 빨간 시장 이어갔으면 좋겠고요. 여러분들의 종목에도 시장은 이렇게 잘 가고 지수 이렇게 잘 가는데 내 종목은 조금 약하다 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 궁금하신 부분들 계속 올려주시며 함께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야인스톡 본격적으로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올 한 해 코스피가 정말 이 코로나 때문에 3월에는 1400까지 내려갔다가 동학개미 운동이 일어났었죠. 개인들의 힘으로 계속 상승의 세를 이어오다가 최근에는 외국인들의 매수세에 힘입어서 이제는 2600까지 넘어서는 모습이었습니다. 최근에 또 이제 코로나 재확산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 모습이지만 이 코로나라는 우려를 뚫어내고 계속해서 강한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요. 문서진 전문가님. 시장이 굉장히 강해요. 최근에 네. 코스피 계속해서 최고점을 갈아치우고 있고요. 왜 이렇게까지 오르는 걸까요? 뭐 일단은 가장 큰 이유는 외국인들이죠. 네. 외국인들이 그동안 이제 좀 안 들어왔다가 이제 숙제하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아, 그동안 밀렸던. 네, 거? 그러니까 원래 이제 계속 이제 매도를 하고 있었죠. 매도를 하다가 그다음에 원래는 매수를 할 만한 시점도 됐었어요. 근데 사실 이제 시장이 글로벌 증시가 상승을 하고 코로나 충격에서 벗어나면서 사실 우리 시장으로도 외국인들 들어올 법했는데 사실상 네. 많이 안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특히 원화가 굉장히 강세가 나오고 있었거든요. 원화 강세가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도 안 들어왔단 말이죠. 맞네요. 네, 네. 그게 이제 아무래도 이제 대선에 대한 불확실성 때문에 잘 안 들어왔어요. 아직까지 이제 리스크는 남아 있다. 근데 대선에 대한 불확실성도 이제 마무리 돼 버리니까 그때부터 그동안 안 산 거 숙제를 왕창 하는 거죠, 지금. 뒤늦게 네, 이제. 뒤늦게 이제 네. 왕창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매수하는 종목마다 명확해요. 그러니까 가장 이제 원투펀치 사잖아요. 삼성전자.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네. 그러니까 원투펀치 일단 사놓고 그다음 잘 안 갔으니까 밀린 숙제부터 하잖아요. 그리고 경기 민감주들도 가격 조정 굉장히 많이 받아놨잖아요. 안 갔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숙제하기 좋은 거죠. 미리 사놓고. 그러니까 그동안 이제 근데 내가 숙제를 안 했는데 딴 사람이 숙제해 놓은 거는 지금 안 사고 있잖아요. 그 성장주들, 언택트 관련 종목들, 성장주, 인터넷 플랫폼 업체들은 또 강하게 안 들어오고 있고. 네. 뭐 그러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어쨌든 외국인들이 좀 들어오면서 시장을 들어줬다. 뭐 그러니까 지금까지 시장을 주축으로 잡았던 주체는 개인인데 거기에 이제 외국인들이 들어오면서 좀 주가가 더 올라왔다. 외국인이 이렇게까지 들어올 수 있었던 데는 원화 강세, 달러 그렇죠. 약세 때문일까요? 그렇죠. 그게 가장 크죠. 그게 뭐 가장 큰 게 아니라 그게 이유입니다. 그냥 그게 이유예요. 딴 건 없어요. 예, 그러니까 지금 이제 특히 이제 자넷 옐런 전 이제 연준 이제 의장이 이번에 이제 재무장관 또 됐잖아요. 네. 그러면서 이제 더 강력하게 달러 약세가 좀 진행될 가능성이 높으니까 이런 기조는 계속 좀 이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건 이거죠. 코로나 사태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주요 기업들의 실적이 되게 좋았어요. 그렇죠. 네, 3분기 실적이 네. 굉장히 좋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거기에 대한 믿음도 생긴 거죠. 그러면서 조금 더 안심해서 외국인들이 수급이 들어오고 그로 인한 뭐
반등이 지금 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한국 시장에 대한 믿음이 좀 있는 걸까요? 그러니까 조금 있는 거죠. 원래는 있는 거 있었어요. 우리 시장이 지금 공매도가 안 되잖아요. 그렇죠. 공매도가 안 되니까 액티브 펀드들이 들어오기는 힘들어요. 그 액티브 펀드들 중에서도 예를 들어 뭐 선물이랑 그다음에 이제 이런 이거 현물을 동시에 그러니까 매매할 수 있는 성격의 펀드들은 액티브 펀드로 들어올 수 있는데 네. 왜냐면 해지를 그냥 선물로 해버리면 되니까. 근데 선물을 못하는 펀드들도 있거든요. 순수하게 그냥 이제 이 현물만 해야 되는 펀드들, 뭐 이런 펀드들 같은 경우는 공매도가 안 돼 버리니까 나중에 이제 혹시라도 문제가 생겼을 때 리스크 해지할 수단이 없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뭐 롱숏 펀드 이런 것들은 아예 못 들어오니까 그래서 외국인들이 적극적으로 좀 안 들어왔었어요. 근데 네. 이번에 들어온 건 순수하게 패시브 자금만 들어온 건 아닙니다. 최근에 들어온 거 보면 액티브 자금도 꽤 많이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뭐 자신감이 생긴 거죠. 우리나라 시장이 이제. 알겠습니다. 신기수 전문가님, 이렇게 코스피의 영국 신고가 행진 어떻게 보고 계세요? 예, 일단은 뭐 이제 그렇게 외국인들 이제 수급이 붙은 게 이제 제일 네. 뭐 직접적인 원인인데 외국인들 수급이 왜 갑자기 이제 붙을까 하는 부분을 본다면은 이제 네. 결국 이제 우리 시장도 중요하지만 미국 시장이 더 갈 거로 생각하기 때문에 이제 우리 시장을 사는 거죠. 그러니까 미국 시장이 빠질 거로 생각하면 신흥국을 안 삽니다. 근데 미국 시장이 갈 거로 생각을 하는 거고요. 그럼 네. 미국 시장은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채권 수익률도 오르고 있거든요. 그 얘기는 뭐냐면 위험 자산 소도가 굉장히 지금 강화되고 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미국 시장에 대한 어떤 이제 그 글로벌 시장에 대해 가지고 자신감을 가지는 이유는 네. 뭐 요즘에 호재가 너무 많잖아요, 그죠? 백신. 그러니까 연말에 제일 큰 악재가 뭐였냐면은 이제 미국 대선 그쵸. 불복도 이제 불확실성이었는데 불확실성이, 네. 이제 물 건너간 것 같고 트럼프는 그냥 바이든이 되는 것 같으니까 네. 거기에 대한 불확실성은 이제 해소가 되는 것 같고 코로나가 굉장히 심각함에도 불구하고 미국 시장 하단은 지지가 됐거든요. 많이 안 빠졌죠. 그 얘기는 뭐냐면은 코로나에 대한 불안감보다도 네. 백신 개발로 이제는 좀 잡히겠구나라는 기대감들이 더 있는 거죠. 그러니까 백신이 지금 이제 12월 11일 날부터 이제 미국은 뭐 접종이 가능하다고 하니까 그리고 뭐 이게 가능할지는 저는 잘 모르겠는데 네. 내년 5월 달에 뭐 미국이 집단 면역 형성이 될 거라는 맞아요, 이제 맞아요. 그쪽 뭐 그런 뉴스가 나와 있잖아요. 네. 이건 굉장히 좀 중요하거든요. 실제로 집단 면역이 형성이 된다면은 이건 굉장히 빠른 건데 그러면은 분명히 이제 경기가 살아날 거라는 기대감들이 있는 거고 그래서 이런 데 대한 이제 증시에 대한 이제 글로벌 증시에 대한 그 자신감 같은 것들이 우리나라 같은 쪽으로 이제 또 매수 자금 들어올 수 있게 하는 원동력이 좀 되는 것 같고 네. 특히 이제 공매도도 안 되는데도 사잖아요. 물리면은 큰일 나는데 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물리지 않을 것이다라는 믿음이.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좀 이제 자신감 있게 우리 시장에 대해서 배팅을 하는 부분을 보면은 우리도 따라서 같이 또 자신감 가져도 충분히 되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어요. 또 외국인들이 이렇게 많이 들어오다 보니까 삼성전자가 계속해서 잘 가고 있어요. 예. 이제 진짜 7만 전자, 뭐 8만 전자에 대한 희망까지 나오더라고요. 삼성전자는 제가 내년 8만, 3년 안에 내년 12만 12만까지. 계속 얘기를 했잖아요. 왜 잊어버려요? 죄송해요. 완전히 기억해낼게요. 신기수 전문가님이 삼성전자. 근데 어쨌든 이제 8만, 외국인들 12만. 들어오면 삼성전자 네. 당연히 사는 거니까 삼성전자는 이제 가면서 또 지수를 끌어주는 효과가 또 있던 거죠. 삼성전자가 확실히 강하게 가다 보니까 지수 상승에 대한 부분을 더 좀 받쳐주고 있는 모습인 것 같아요. 외국인 강하게 들어오고 있고요. 앞으로 증시 상승에 대한 뭐 글로벌 증시뿐만 아니라 한국 증시에 대한 믿음까지 좀 커지고 있는 모습인데요. 외국인들의 이 매수세가 사실 11월 들어서 조금 더 강해지기 시작했잖아요. 11월 들어서는 거의 매일 매수하고 있는 모습인데 어떻게 보세요? 이 외국인들의 매수? 뭐 이게 제가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네. 미국 대선이 끝났잖아요. 끝나면서 이제 거기에 대한 불확실성이 이제 그러니까 완화가 된 거고 그러면서 이제 외국인들이 조금 더 적극성을 띠는 거고요. 그러면서 이제 결과가 나오면서 달러 약세가 조금 더 속도가 붙을 거라는 생각을 하는 거잖아요. 왜냐하면 그렇죠. 바이든 후보가 당선이 되면 아무래도 조금 더 이제 공격적으로 재정 정책을 쓴다라는 거고 양쪽으로 이제 달러가 밀어 나온다라는 거잖아요. 뭐 이거 제가 뭐 방송을 통해서도 많이 이야기 드렸는데 공화당 정권 내에서의 달러 약세 유도는 그러니까 양쪽으로 밀어내서 달러 약세를 만드는 게 아니라 주변 통상국을 압박을 해요. 그래서 상대방 이제 소위 말하면 이 주변국의 통화를 강제로 올리는 거죠. 그럼 상대적으로 좀 달러 약세를 이제 유도하는 건데 이렇게 되면 자금이 미국으로 많이 유입됩니다. 미국으로 많이 유입돼요. 그래서 이제 뭐 이 트럼프 시대에는 사실상 달러 약세가 진행은 됐지만 강력하게 안 됐어요. 그리고 오히려 달러는 미국으로 유입이 많이 됐고 뭐 아시는 것처럼 사실 뭐 연준이 글로벌 유동성을 흡수하는 시점에서 미국만 잘 갔어요.
다른 나라도 생각보다 많이 안 갔거든요. 그런 흐름인데 민주당 정권 내에서는 뭐 이게 대표적인 게 공화당 옛날에 그 1985년도 플라자 합의했을 때가 뭐 레이건 대통령이 그렇게 했으니까 그런 시기였던 거고 트럼프도 그런 시기였고 이번에 이제 민주당 정권 내에서는 대체적으로 달러 패권을 지키는 쪽보다는 이제 그러니까 달러를 우리가 많이 가지고 있으면서 남들에게 좀 소위 말하면 달러를 좀 못 가지게 해서 패권을 가지게 만드는 게 공화당이면 네. 민주당은 누구나 쓸 수 있게 만들어 넣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편하게 쓰니까 그래서 이제 그걸 또 소위 말하는 패권을 또 유지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기초통화는 두 가지예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절대 안 무너진다는 확신이 있어야 되는 거고 또 하나는 쉽게 써야 돼요. 쉽게 써야 되는데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네. 뭐 그런 조건을 다 맞추는데 민주당은 아까도 했지만 좀 달러를 많이 푸는 쪽입니다. 푸는 쪽으로 이제 미는 거라서 바이든 후보가 됐다는 것 자체가 달러 양이 많이 늘어난다는 거고 이거는 이제 달러 약세 속도가 커진다는 거고 당연히 달러 캐리 자금들이 당연히 이제 각국으로 다 뻗어져 나가겠죠. 거기서 원화 강세가 생각보다 깊게 돼 있는데 제가 이야기한 것처럼 11월 달 전까지는 안 샀어요. 근데 이제 딱 보니까 다 좀 리스크가 좀 끝났어. 떨어졌으니까 야 그동안 못했는 숙제 다 해. 그래서 지금 와장창창 사는 거예요. 거기에 최근 들어 이틀 동안 엄청나게 급등 또 외국인 더 많이 매수했잖아요. 그게 제가 이거는 이제 뭐 물론 뭐 한 번 하면 안 보시겠지만 주식 학개론은 제가 가끔 봐요. 제가 아니에요. 이제 잘못했어요. 그 시장에서 이제 블레이너드 연준 이사가 재무장관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했는데 제가 그 방송에서 했거든요. 재난 연란이 될 가능성도 있다라고 네. 이야기 드리면서 이거 되면 환 시장에 확실하게 큰 호재고 외국인 수급이 더 많이 들어올 것이다. 그러니까 그날 당시 제가 방송했을 때 외국인 수급이 굉장히 많이 들어온 건 자넷 옐런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베팅하는 것 같다라고 이야기했는데 그리고 그 다음날 바로 나왔어요. 그리고 오늘까지도 이 수급은 이어지잖아요. 확실하게 달러 약세 쪽이 조금 더 강하게 베팅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외국인들이 그래서 앞서도 말씀해 주셨지만 그러면 외국인들이 뭘 사느냐라고 보면 삼성전자를 위주로 해서 대형주들을 사고 있거든요. 네. 경기 민감주 쪽으로도 지금 모이고 있고 네. 이쪽에 근데 저는 그러면 우리는 이 대형주를 따라 사야 되는 건지 외국인이 사는 거를 네. 아니면 이러한 외국인들의 대형주에 대한 매수가 이게 좀 길어진다면 네. 결국에는 중소형주 쪽으로도 조금 확산이 될 것인가가 좀 궁금하더라고요. 뭐 일단 저희가 뭐 지금 신규수 농무님도 이야기하셨잖아요. 뭐 8만 원 뭐 그 이야기를 하면서 네. 저도 계속 하는 말이 삼성전자는 그러니까 파는 주식이 아니다. 사는 주식이고 모아가는 예, 주식이지. 모아가는 주식이다라고 강조를 많이 드렸잖아요. 그리고 이제 동학개미 운동에서 그때 한참 막 6월 달 막 이럴 때 5, 6, 7월 달에 동학개미 운동에서 삼성전자를 굉장히 많이 샀는데 이게 동학개미가 사실상 수익을 못 봤다 막 이런 이야기 하는데 제가 그때도 이야기 드렸어요. 동학개미 중에 삼성전자를 산 개미들은 분명히 수익이 날 거다고 걱정 안 하셔도 된다고 했는데 뭐 그래서 이제 올라오는 건 맞죠. 근데 아까도 이야기 드린 것처럼 당연히 지금 현재 달러 캐리 자금이 많이 유입되는 흐름이니까 당연히 원투 펀드를 살 수밖에 없어요. 가장 많이 사는 거고 실적에 대한 기대감도 있으니까. 네. 그리고 이제 이 경기 민감주 같은 경우는 워낙 가격적인 메리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들어오는 거죠. 근데 이런 흐름이 계속 가긴 힘듭니다. 왜냐하면 많은 개인 투자자분들이 걱정하시는 건 이거예요. 2017년도 2016, 2017년을 걱정하세요. 왜냐면 그때는 진짜 삼성전자, SK하이닉스만 갔거든요. 그 삼성전자, SK하이닉스만 가고 나머지 안 갔어요. 네. 그래서 실질적인 지수도 보면 뭐 체감 지수는 2,000을 넘겼지만 실질적인 체감 지수는 1,600이라 했단 말이죠. 이번에도 그래 될까봐 걱정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코스피, 코스닥을 나누는데 그럴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때는 진짜 삼성전자, SK하이닉스만 실적이 좋았기 때문에 그렇게 가는 거고 네. 지금은 SK하이닉스뿐만 아니라 나머지 종목들 성장주들도 다 실적이 좋아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된다. 네. 다만 단기적으로는 외국인 수급의 유입이 더 많이 될 거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코스닥이 코스피가 더 셉니다. 네. 그래서 내가 단기 투자를 하실 거면 당연히 이제 이 코스피를 피로. 조금 더 집중하시는 게 맞는데 그게 아니라 중장기 하시는 분은 굳이 갈라칠 필요 없어요. 네, 그냥 성장주 내년 실적 나오면 그냥 사시면 됩니다. 알겠습니다. 신기수 전문가님의 의견도 들어볼게요. 외국인들이 계속해서 사들이고 있어요. 아무래도 환율이 계속 하락하고 있는 영향이 가장 클 텐데 어떻게 보세요? 예, 그것 때문에. 네. 예. 끝이에요? 아, 설명해 주세요. 환율 어디까지 떨어질까요? 이 달러 약세. 환율은 뭐 이제 정부에서 방어를 하니까 네. 아주 많이 빠지기는 힘들 거예요. 1,110원 단 하단으로 해서 환율은 원달러 환율이 더 빠지기는 이제 뭐 정부 개입이 좀 있을 거라서 네. 힘들겠지만 중요한 건 이제 1,140원 아래면은 괜찮다고 봐요. 1,140원 아래면은 외국인들 자금이 충분히 들어올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될 거고 환율보다 중요한 게 이제 달러 흐름일 텐데 네. 달러는 이제 추가 하락 부분을 상당히 좀 이제 많이 생각들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그 달러가 왜 추가 하락하냐? 돈 푸니까. 바이든도 지금 재정 정책에 대해 가지고 엄청난 2조 이상의 지금 재정 정책을 얘기를 하고 있고 네. 옐런은 대표적인 돈 푸는 사람으로 돼 있거든요.
앨런이 이번에 됐기 때문에 시장은 뭐 엄청나게 지금 그 돈 이제 굉장히 많이. 그러니까 이 바이든과 앨런이 와가지고 지금 정권 초반에 시장의 유동성을 불어넣을 이 유동성이 제가 보기에는 이제 거의 마지막 끝판에 이제 들어오는 유동성일 것 같아요. 근데 이게 굉장히 이제 피크를 치는 하이라이트 유동성의 부분이라서 네. 이 유동성을 타는 한 번의 유동성 또 그 버블 장세가 한 번 더 와야 돼요. 그래야지 시장이 피크를 칩니다. 근데 지금 이제 그런 부분들을 만들어내는 초반으로 보셔야 되고요. 네. 그래서 우리 시장도 지금 이제 그 계속해서 좀 뛰어 올리고 있고 사람들이 걱정하잖아요. 네. 시장 안 무너져요. 안 무너질까요? 네, 사람들이 간다 그러고 네. 이제 3,500 가냐 뭐 이런 얘기 이제 나오기 시작하면은 그리고 이제 간다 그럼 그때부터 걱정해야 돼요. 근데 지금은 이제 막 이렇게 처음으로 신고가 막 내고 이러니까 사람들이 걱정하잖아요. 여기서 끝인가 만. 그러면은 끝이 아니에요. 그러면. 그래요? 예, 그 외국인들이 더 갑니다. 예. 근데 다음 질문이 지금은 저희 그거잖아요. 예, 예. 증시가 지금 너무 단기 과열된 건 아니냐. 예. 계속 또 증권가에서도 다 계속 긍정적인 전망들만 내놓고 있어서 3,000비까지 얘기를 하고. 근데 이렇게 올라갈 땐 언젠가는 또 떨어질 것도 좀 준비를 해야 되진 않을까요? 과열 구간 역시나 아니라고 보세요. 계속 갈 거라고. 그 단기 과열 구간이냐 그러면 단기 과열 구간이에요. 단기는 과열 단기는 과열 구간인데 제가 네. 늘 그런 질문하면 저는 그러잖아요. 맞으면서 간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네. 그 종목이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네네네. 단타하시는 분들은 뭐 단타하면 됩니다. 단기 과열 구간이니까 단타하고 뭐 이제 뭐 현금 뭐 넣었다 뺐다 잘 하시는 분들은 뭐 현금 비중 좀 늘렸다가 또 이제 빠진 뭐 사고 이런 것들 단기 매매 잘 하시는 분들 하시면 되는데 대부분의 이제 개인 투자분들은 이제 그런 부분들이 아니죠. 어떤 종목이냐 그냥 이 종목 목표가 얼마냐 그냥 이렇게 들고 가시잖아요. 네네.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내년 성장성 있는 종목을 내가 잡았다라고 봤다면은 그냥 갖고 가는 거예요. 가다가 뭐 단기적으로 흔들리면 종목 좀 흔들릴 수 있겠지만은 그거를 언제 예상을 해가지고 언제 그 종목 팔고 또 빠지면 또 다시 사고 이거를 딱딱딱딱 맞춰 갖고 하려면은 그렇죠. 그런 분들은 전문가 하셔야죠. 그런가요? 그러니까 대부분은 네. 그렇게 못하기 때문에 네. 그냥 단기적으로 그냥 맞으며 간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할 수 있는 사람들이야 뭐 이제 단기 대응을 하면서 하면 되죠. 근데 이제 그렇게 하지 않더라도 어쨌든 저는 이제 내년까지는 지금보다 그 지수도 더 가 있을 거고 네. 대부분의 종목들도 가격도 높이 올라 있을 거라 보기 때문에 그런 단기적인 어떤 흔들림 걱정보다는 걱정 안 나중에 더 많이 더 내가 수익을 낼 수 있다는 기대감으로 시장을 대해도 된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리고 확실히 최근에는 이 코로나도 다시 한번 좀 재확산되고 있는데 이런 코로나라는 악재보다는 호재에 조금 더 반응을 하긴 하는 것 같아요. 미국이 지금 코로나 악재를 반영을 거의 안 해버리잖아요. 네. 백신에 대한 기대감으로.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백신이 나왔기 때문에 예. 조금 더 강하게 호재에 반응을 하는 걸까요? 네네. 알겠습니다. 문서진 전문가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증시 지금 너무 많이 오르지 않았을까요? 이게 이 걱정하는 거 그건 것 같아요. 내가 지금 배가 고파요. 네. 내가 밥을 먹어야 되는데 어차피 밥 먹고 이틀 후면 배고프니까 굳이 뭐 먹을 필요가 없다. 이런 고민과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어차피 고민을 나중에 하나요? 되면 네. 더 오르면 결국 오르면 떨어지겠죠 언젠간. 그렇죠. 그러니까 그 언젠간 떨어질 걸 겁나해가지고 지금부터 투자를 안 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내가 지금은 배고파서 밥 먹어 아니야 밥 먹어 빨리 어차피 또 나중에서 배고픈데 지금 뭐하러 말로 먹어? 밥 먹냐 이런 느낌인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쓸데없는 고민이라는 그렇죠. 말씀이시네요. 그러니까 만약에 네. 이건 있을 수 있어요. 이게 지금 최고점이라고 생각되면 그러면 안 해야죠. 이게 최고점일 것 같으면. 네. 그러니까 이제부터 앞으로 주식은 2,600을 끝나고 최소한 막 6, 7개월 이상 그냥 이거는 절대로 못 찍는다. 그러면 안 하는 게 맞죠, 지금. 근데 그게 아니라 네. 단기적 지금 신규 종목 이야기하신 거 맞으면서 가겠다는 것처럼 여기서 떨어질 수는 있죠. 단기 과열이니까. 떨어지긴 하겠지만 그러면 이게 추세 하락을 할 거냐라는 거지. 안 한다니까요. 추세 하락을 하려면 제가 항상 시장에 제가 막 시장 흔들릴 때도 항상 하는 말이 시장은 지금 현재 시장은 네. 두 개의 중심축이 있다. 이 두 개의 중심축 중에 하나가 무너지면 그때는 조심해야 되겠지만 이 두 개의 중심축 중에 어느 하나도 무너지지 않으면 걱정할 필요는 없다라는 건데 그게 그거예요. 첫 번째 유동성. 저희가 앞서 계속 이야기하잖아요. 유동성은 이제 더 뿜어집니다. 바이든 이제 당선인이 이제 취임하고 본격적으로 추가 경기 부양책을 내겠죠. 외국인뿐만 아니라 네. 개인의 유동성도 계속 살아 있는 상황이죠. 왜냐하면 시장이 이번에 그 계속 이제 뭐 이 예탁금 같은 것도 50조로 좀 머물다가 이번에 다시 확 60조 넘었어요. 그러니까 개인들도 지금 더 들어올 거예요. 여기서 더 뚫는 모습 보이면 또 기다렸던 자금들 또 들어와요. 또 들어온다라는 거고 이게 그러니까 뭐 옛날에 개인 투자들이 어쨌든 이건 다 필요 없어요. 왜냐하면 코로나 이후에 지금 들어오는 개인 투자자들이 들어오는 이 행태는 네. 그냥 역사적으로 한 번도 없었던 행태였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 옛날에 그랬다 이건 아무 필요 없는 거고요. 네. 어쨌든 개인들 유동성 들어온다. 그다음에 뭐 아까 얘기했지만 뭐 옐런 의장도 지금 됐잖아요. 유동성 문제 하나도 없어요. 그다음에 경기와 관련된 문제인데요. 경기가 지금 꺾이진 않아요. 네. 어쨌든 계속 살리려고 하잖아요. 경기 둔화 흐름 안 보입니다. 워낙에 많이 꺾였기도 했고.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죠. 이제 올라오는 여지가 남았잖아요. 그러니까 아직 중심축이 두 축이 안 무너졌어요. 추세 하락에 대한 우려감 가질 네. 필요는 없어요.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계속해서 좀 걱정할 필요 없다라고 말씀을 해주시고 있고 시장도 지속해서 반등을 하고 있는데 그래도 좀 우리가 이 부분은 조금 주의해야 된다. 주의할 포인트가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저는 오히려 시장에 대해서 주의하는 것보다 네. 이런 시장에서 이제 자꾸 갈아타게 하려고 하거든요. 경기 민감 대형주가 한다, 대형주로 그쵸, 갈아타려고. 순환매가 또 워낙 빠르게 네, 이루어지다 저쪽 간다 그러면 보니까. 저쪽 뭐 백신 쪽으로 또 갈아타고 또 뭐 저쪽 간다 그러면 근데 그러다 보면은 잘못하면 이게 이제 그 역효과가 납니다. 이제 특히 이제 뭐 나는 뭐 이제 아주 자신감 있어가지고 네. 그런 것들이 가능할 것처럼 뭐 이제 하지만 그런 분들조차도 많이 경험이 있는 분들조차도 이런 장세에서는 잘못하면 이제 영매매를 하게 돼요. 따라잡다가 잡으면은 빠지고 잡으면 빠지고 맞아요. 이렇게 되거든요. 이제 그런 부분을 오히려 조심을 해야지 지금 시장 자체에 대해 가지고 시장에 내재되어 있는 어떤 잠재적인 불안감들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그런 불안감들은 뭐 늘 시장은 그렇게 있긴 하지만 어쨌든 기대감이 더 크고 그런 이제 작은 돌멩이 같은 것들은 뭐 있긴 하지만 거기에 너무 연연하기보다는 지금은 오히려 이제 좀 종목에 대해 가지고 자신감 있는 종목을 딱 붙들고 내년 어쨌든 그 2, 3월까지의 장세에 대해 가지고 네. 내가 좀 수익을 좀 크게 낼 수 있는 그런 종목들로 들고 가신다면은 오히려 잦은 매매 또 메뚜기 전법 이런 것보다는 훨씬 더 수익이 더 크실 걸로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문선인 전문가님의 포인트는 어떤 게 있을까요? 뭐 저는 이제 계속 이야기되지만 시장의 상승 요인이 훨씬 더 많은데요. 하나 이제 주의 깊게 봐야 되는 건 미국의 재정 정책에 대한 불확실성이에요. 그러니까 뭐냐면 지금 네. 미국은 이제 12월 달 넘어가면 많은 부분이 지금 결정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12월 11일 안에 셧다운 관련 부분 추가적으로 예산안이 처리가 돼야 되고요. 그다음에 지금 실업급여를 원래는 이제 주 정부가 줬는데 이게 지금 코로나 때 연방 정부도 지원을 해줘요 추가적으로. 근데 이게 순차적으로 이 12월 달부터 정지가 됩니다. 그러면 이게 추가적인 부분이 협상이 되지 않으면 한 1,200만 명 정도가 실업급여를 못 받아요. 그다음에 지금은 코로나 때문에 이제 일시적으로 원래 미국 같은 경우는 내가 만약에 월세를 뭐 일정 수준 못 내면 강제 퇴거가 법적으로 가능하거든요. 근데 그걸 못 하게 했어요. 근데 이것도 12월 31일 날까지 또 종료가 끝나요? 돼요. 그러면 이런 부분들이 중요한 건 그 전에 이제 문제가 터지기 전에 마무리가 돼야 되는데 지금 이거를 키를 쥐고 있는 사람이 한 사람입니다. 트럼프 트럼프예요? 대통령. 예. 아. 왜냐하면 의회에서 이 부분을 다 통과를 시켜도 네. 지금 중요한 건 트럼프가 뭐 이거 예산안 같은 거 사인 안 하면 안 되거든요. 그다음에 나머지 뭐 이 실업급여와 관련된 부분은 행정명령으로도 바꿀 수 있는 부분이라서 만약에 트럼프가 좀 약간 목리를 더 부린다라고 하면 이 문제가 생길 수 있는데 모르겠습니다. 나가는 때 좀 깨끗하게 예를 들어 나중에 가끔 뭐 재선을 또 노린다고 하잖아요. 네, 재선을 노리려면 조금 더 나갈 때가 조금 더 깔끔하게 나가야 안 되겠습니까? 공리 부리고 나가면 좀 제가 보기엔 다음 다시 돌아올 대선이 때도 힘들 네. 것 같아서 그러지 않을 것 같은데 혹시라도 만약에 이런 모든 부분의 악재가 진짜 동시다발적으로 터져버리면 그때는 좀 시장을 생각보다 리스크가 큽니다. 근데 그거는 그때 제가 이야기 드릴게요. 아직은 그거에 대한 걱정은 하실 필요는 그쵸. 없고요. 만약에 그게 그렇게 나온다면 그건 제가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현재 시장에서 좀 투자 대응 전략을 어떻게 짜야 되는지 궁금하실 텐데 워낙에 순환매가 빨리 돌아가는 시장에서 마냥 쫓아갈 수도 없고 그렇다면 나는 어떤 종목을 찾아야 되느냐. 시장의 최근의 주도 섹터라고 하거나 우리가 좀 눈여겨봐야 될 부분들은 어떤 게 있을까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중기적으로 뭐 시장을 주도하는 어떤 섹터가 있다라든가 그러지는 않은 것 같아요. 삼성전자 저렇게 가지만 삼성전자가 그 지금 독불장군처럼 혼자 거의 가는 형태이기 때문에 그렇죠. 시장을 끌고 가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이제 시장의 주도 섹터가 아직까지는 형성이 좀 안 돼 있는 것 같고 이제 어제마다 또 경기 민감주들 또 올라갔지만 오늘은 또 이제 쉬는 데들이 많고 이렇기 때문에 그러네요. 네. 지금은 이제 뭐 섹터별로 이제 순환매가 지금 돌고 있는 겁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순환매는 상승장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하락장에서는 순환매 안 나와요. 그래서 순환매가 나온다는 뜻은 이쪽 저쪽 올린다는 뜻이거든요. 네네. 하루는 저쪽으로 매기가 돌고 하루는 이쪽으로 매기가 돌고 그래서 지금은 상승장이라고 봐야 되고요. 지금은 이제 본인의 투자 스타일을 상당히 좀 중요하게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나는 좀 단기 매매하는 스타일이다 그러면은 네. 단기적으로는 지금 뭐 몇 개의 지뢰가 있죠. 가령 이제 우리나라만 하더라도 뭐 대주주 요건 관련해 가지고 매물 뭐 네, 나올 수 네. 있거든요.
이제 그런 부분도 있고 또 뭐 이제 지금 이제 상원을 공화당이 수성을 했기 때문에 거의 이제 공화당이 수성할 것 같은데 거기 실제로 이제 거기 지금 협상은 하고 있지만 얼마나 부양책이 나올까 시장은 1조 이상 기대를 하고 있는데 네. 뭐 잘못하면은 예전에 공화당이 주장했던 5천억 달러 뭐 그 정도밖에 안 나올 수도 있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단기적으로는 좀 예, 영향이 좀 이제 있을까요? 영향이 있을 만한 부양책은? 것들이죠. 아, 예. 네. 근데 이제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나는 보면서 나는 단기 매매를 하겠다 하시는 분들은 단기 매매를 하셔야 되고 나는 그런 것들과 관계없이 종목으로다 승부하겠다 하시는 분들은 종목을 잘 가지고 가시면서 어쨌든 본인의 스타일에 맞게 지금 시장의 주도 섹터는 현재로서는 없기 때문에 이제 본인이 좋아하는 섹터 내년의 성장주 뭐 이런 쪽으로 하셔가지고 본인 스타일을 조금 잘 굳건히 지키는 형태로 흐트러지면은요. 네. 그러면은 오히려 지금은 본인의 자세가 흐트러지면은 오히려 좀 바람에 좀 날려가 버리니까요. 지금 본인 자세를 딱 잡는 게 더 중요한 것 같아요. 주대 있게, 예. 주대 있게 우리 대응하자라는 말씀이셨고요. 코스피 3천 으짜님께서 아니 코스피 지수는 최고점 갱신이라던데 나는 왠지 소외된 느낌이다라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분명히. 자, 이럴 때를 대비해서 그러면 우리가 앞으로 이제 그래서 어떻게 전략을 짤까? 네. 어떤 섹터들을 조금 주도군으로 우리가 따라갈까? 근데 이제 아까 지금 신극기술 종목을 이야기하신 것처럼 당장의 소외는 될 수 있어요. 모든 종목이 소외 안 되고 가는 시장은 없어요. 누가 먼저 가고 뒤에 가고 이 차이일 뿐이지 갈 네. 사람은 가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갈 종목을 가지고 있는데 지금 당장 안 간다고 해서 조바심 내지 마십시오. 그러니까 본인 지금 스타일대로 신규 종목 이야기하신 대로 네. 본인 스타일대로 하시면 되고요. 오늘 주요 하우스들이 이렇게 쭉 이제 최근 들어가지고 계속 이제 내년도 전망을 많이 냅니다. 그걸 이제 이 기사에서 이렇게 기사로도 많이 나오는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내년도 올해는 이제 빅이죠. 그쵸, BBIG 빅이 갔다면 네. 내년은 오직하지가 간다고 하더라고요. 오직하지. 그래서 제가 그걸 보고 참 장명 능력이란 데 제가 진짜 많은 원래 고수지잖아요. 오직하지가 뭐겠습니까? 5G, 5G 그다음에 자동차, 전기차 전기차. 그다음에 그린 이게 이걸 가지고 오직하지를 하더라고요. 제가 이걸 뭐라 그랬어요? 오직하지. 뉴 그러네요. 이미 이거 전부터 제가 뉴로 하고 있지 어. 않습니까? 뉴가 훨씬 더 탁탁 달라붙지 않습니까? 맞아요. 오직하지? 그래서 어쨌든 어떡하지? 응. 야, 어떡하지? 어떡하지? 그래서 어쨌든 지금 주요 하우스들의 뷰도 내년에 어쨌든 주도하는 건 4차 산업혁명 성장주라고 보시면 되고요. 결국엔 저는 그거 이제 5G, 전기차, 그다음에 이제 이 풍력, 그러니까 이 신재생 에너지 쪽, 그다음에 여기에 제가 이제 S를 하나 붙여서 뉴스라고 해서 네. 반도체까지 이쪽에 투자는 저는 계속 지금 당장 내가 안 간다라고 그 종목들이 안 간다고 해서 그 종목을 파시면 안 돼요. 그 분명히 내년에 주도주 역할을 할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금은 지금 당장의 주도주를 공략하는 것보다는 내년에 시장의 주도주가 될 종목들을 미리 선점하는 게 맞다라고 보고요. 뭐 그렇다면 뭐 항상 이야기하는 뉴스 쪽에 계속 관심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해서 두 분과 함께 최근에 시장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눠봤습니다. 2600선 넘기면서 그 어느 때보다 강한 시장 이어가고 있죠. 또 내년에 대한 경기 전망도 좋고요. 또 백신에 대한 기대감도 커지면서 증시 전망도 계속해서 맑은 분위기입니다. 이런 장에서 겁먹지는 말아야겠다라는 생각은 하는데 이 겁먹지 말더라도 이 범에게 함부로 까부는 하루 강아지가 되지 말고 골리앗에게 맞서는 다윗이 돼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기 위해서는 흥분하지 말고 조금 더 냉철하게 내 철학이라든지 내 보유 종목들 포트 다시 한번 꼼꼼하게 살펴보는 전략 꼭 필요할 것 같습니다. 참고하시길 바라겠고요. 야인스톡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